정도 감독하는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네, 부산영화 일요일 경마입니다. 부산영화 일요일 경마는 따로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은데, 부산영화 3경주 다바가 메인 승부조 적중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더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산영화 따로 녹화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방송 한번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영화 일요일 경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영화의 승부처는 3경주와 4경주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연달아 승부하는 건데 뭐 어차피 중간에 서울 하나 껴있으니까 뭐 연달아는 아니고, 부산은 의외로 제가 잘해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거 부산은 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배 허구한 날 선물 갖다가 쳐받치면 뭐 할 거야? 결정적인 한 방일 때 줘야지. 그래야지 여자가 주는 거야. 아무 때나 안 줘. 여러분들도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보십시오. 부산은 그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능력마들이 분명히 전력을 아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방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에 1600m 공략한 5등급 경주. 뭐 없어요, 별거. 다 그냥 뛰어봤던 놈들, 그리고 뭐 걸음이 나오는 놈들, 뭐 이런 마필들이 섞여 있네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바로 우사인 너트입니다. 이게 자전지 파행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던 마필인데, 2월달 경주 때 의외로 가능성을 보였었고요. 3월 3일 경주에서는 뭐 편성이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담을 하면서 마신차를 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경주거리가 1600이에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워낙에 경주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편성이 정말 해볼만 합니다. 우사인 너트가 순발력까지 한번 이끌어내서 선항을 주도한다면 충막감으로까지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가 디바인킹도 마찬가지죠. 뭐 매번 발주는 좀 들려요. 들리는데 뭐 최근 경주의 모습 보면은 정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는 뭐 싹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천하의 문세영이 데려다 놓고 뭐 마필을 땡기라고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현장에서 배당판에서 인기 마필을 팔리는 마필인데 뭐 능력상 안 될 거 없다고 봐요. 이거 뭐 디바인킹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안쪽에 사프 퀸즈가 자꾸 늦추입을 하니까 이번에 아예 거리를 늘렸어요. 안쪽 게이트에 들어왔고, 발주가 뭐 아예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예전에 그런 순발력은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바닥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중위권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마필 샤프 퀸즈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8번 퀸스키는 솔직히 거리가 늘어나는 게 좀 불리하죠. 이거는 제가 안말 차야 돼 기대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기대주답지 않게 뛰고 있어요. 계속 걸음이 안 나오고, 안말에게 거리가 늘어났고 부담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물론 경주에서 대상 경주로 잘 뛰긴 했지만 경남신문부에서 못 뛴 걸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필 자체가 경쟁력이 이렇게 장거리 경주는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7번 차세대는 그냥 우연이죠. 발주가 좋아지니까 나온 건데, 얘 발주 악벽이 심한 마필입니다. 발주가 잘 안 되는 마필이니까 지난번 경주는 좀 우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의 이변을 낼 수 있는 3번 코리아킹. 이 마필이 더 무섭죠. 계속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거는 보여주고 있고, 이미 61전 동안에 2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 7살짜리의 마필입니다. 그냥 걸음이 좀 나아진 거지, 이 마필도 뭐 결정력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제 버릴 때 버리더라도 뭐 한번 불꽃을 태우고 버려야 될 거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이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 걸음이 너무 좋아요. 7살짜리 마필 치고는.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5번 우사인 너트를 저는 충막감으로 한번 넣고 싶고요. 6번은 디바인킹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2번은 샤프킨즈와 8번은 퀸스키, 이 뒷마리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방어막권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넣고 공략하겠습니다. 5번 넣고 6번 주력, 그리고 5번 넣고 2번, 8번 방어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마 퍼스선이 사토시 태운 게 좀 의심이 되는데, 조교를 똑바로 안 하니까 좀 짜증이 나네. 11번까지?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에 1200m 공략 4등급 경주고요. 뭐 눈에 들어오는 마필도 있고 우리가 좀 당하는 마필이 있죠. 오마 성산질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번에도 인기 4위, 그전 경주에서 인기 1위. 그 선행을 가서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뭐 워낙에 편성의 악체팀이었던 하육은 단거리에서는 통했었지만 상위권에 올라와서 거리를 늘리고 나서는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마필을 왜 먼저 언급을 해드리자면, 지난 3월 12일 경주 때 이 마필은 발주가 좋았습니다. 분명히 선행을 갈 수 있었었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선행을 가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재결실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왜 선행을 안 가? 앞에 각질이 원래 그런데. 그랬더니 조선군 기수와 마방에서는 지난번에 도주를 나가면서 넘필이 너무 섰기 때문에 좀 따라가는 전개로 계속 마필을 바꿔볼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실에서 답을 어떻게 줬냐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꾸면 경마 팬들이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각질을 유지하면서 계속 경주를 해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도 성산일주가 선행을 가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뭐 그거야 마방의 작전이니까 할 말은 없는 거고. 하지만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걸음을 선행을 안 나서고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마방이나 조선군 기수가 이마표를 다시 한번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는 저 역시 의문입니다. 뭐 재결실에 올라가서는 맨날 구라시잖아요, 애들도. 그러니까 뭐 이게 구라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마방에서나 재결실의 의견은 이마표는 각질 변경을 위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천연경타라는 경주거래를 하더라도 사실 오늘 성산일주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네, 그러한 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뛰느냐 한번 봐야죠. 또 선행을 가서 칠할 연병을 하면 욕이나 좀 신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선행도 그렇게 쉽게는 못 가요. 8번번 CT7이 있어서. 하이군에서 올라온 CT7. 지난번에 제가 11번 게이트였을 때 선행을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행을 나섰고요. 역시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2월 17일 데뷔전 때에도 안쪽 게이트에서 경합성으로 선행을 펼치면서 우승을 했지만 그거는 저차가 썩 좋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의심도 해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더만 너무 잘 뛰죠. 8번 CT7은 경주거리가 1200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앞장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성산일주가 더더군다나 각질 변경하고 있다는데 얘가 못 나갈 이유가 없잖아. 8번 CT7은 뭐 충막관을 할 수 있겠고요. 안쪽을 차지한 이번 반지의 장미. 지난번에 대상경주 나와서 견난신부에서 뭐 선입권에 가담하고 똥말로서의 진수를 보여줬죠. 사이즈로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전에 뛰었던 마필의 애들과는 사이즈가 틀린 그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뭐 선행형이긴 하지만 선입권의 전개도 충분히 가능해서 하는 마필이었고 지난번에 또 경주거리가 1400이었어요. 일반 경주 돌아왔고 마이너스 4kg의 감량까지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려본다면 견뎌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번 마천명은 안 될 것 없죠. 항상 4코너 전방에서 바깥쪽으로 기대다 보니까 삐지죠. 그래서 바깥쪽에 마필들이 좀 있으면 좀 덜해서 직선 거nom을 보여주는데 유현민 기수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아마도 안쪽에 가다 놓고 마필을 때리다 본다면 마천명운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것입니다. 10번 환희의 별은 제가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릴 때에도 야 이거는 정말 재수로 온 것 같다. 느낌 자체가 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인데 57kg의 중량을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57kg의 중량이에요. 안쪽 게이트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불리한 전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겠고요. 의외로 시마 골드 플라잉이 좋습니다. 이 마필이 제가 발주가 계속 빠지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느린 발주에서도 선입권에 가담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잘 참고 한 발을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외곽에 있는 이시마 골드 플라잉이 조금만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줄 수 있는 하만식 기수의 기운이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견뎌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요, 8번마 CT7을 배트권에 충막감으로 놓고 2번, 3번, 12번 이 세 마리의 마표를 좀 가지고 갈 생각인데 일단은 이시마 골드 플라잉 쪽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8번 놓고 12번 쪽에 좀 더 주력하겠고요. 8번 놓고 2번, 3번 이 두 마리 마필만 방어하면서 이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5번마 성산일주가 어떻게 타는지 한번 봅시다. 또 이것도 우리의 조성공 기수가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내면은 할 말 없죠. 예, 욕이나 바가지로 해줘야죠. 그 재결실을 농락한 거죠. 예. 또 경마 팬들을 우롱한 거고. 근데 그런 거 많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교사들이 선행말을 가지고 선행을 갈 때는 한국 서울 마사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 야, 선행만데 선행 안 가고 따라가는데 넌 땡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고를 하는데 부산은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 마사이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경마 팬들한테 공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선행만데 선행을 갈지 안 갈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나는 취재를 들어가니까 결국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지. 조교사가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어우 한 기자님 우리말 선행만데 선이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내가 무슨 얘네들한테 신이야? 어느 누가 그러겠어.
결국은 얘기를 꺼내면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만데 계속 지구를 구속하는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선행 가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아니 이번에 한번 따라가 보려고 미리 한번 얘기해 봤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지 말해서. 이런 것들도 항공마사가 미리미리 공표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경마 팬들이 알 권리 아닙니까? 추리의 게임이라고 지들이 말해놓고서 추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안 주는 건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그 선행마가 선행 안 가고 따라간다는데 내가 추리를 어떻게 하냐고. 못하지. 그잖아. 경마 팬들도 못하는 거고. 뭐 당연히 알아야 될 거를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뭐 알려달라고 얘기 안 해서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할게. 알려줘 앞으로는. 부산도 서울도 선행마인데 선행 안 간다고 하면 미리 마사의 홈페이지에 올려. 예, 이마피는 선행마인데 이번에는 마방에서는 선행보다는 각질 변경을 한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마리 올려주면 될 거 아니야. 뭐 어려워. 글몇자를 쓰는 게. 제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경마 팬들은 호구로 보지 마시고 과학의 게임이고 추리의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입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추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진짜 이거는.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에 1800m고요. 혼합 4등급 경주.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습니다. 자,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승부를 해봐야죠. 다소 좀 엉뚱한 나필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승부를 하는 충격감이 지금까지는 제가 개무시했던 마필입니다. 아예 개무시했었죠. 그래서 그 개무시한 거를 이번 경주 요번만큼은 절대 개무시하면 안 된다. 아마 비인기권에서는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멀어져 있는 만큼 그 열매는 달죠. 우리가 단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충분히 경주리가 1800이라 한다면은 이 마필한테도 분명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한대건이가 다소 의문이 가는 마필을 충마를 세운다 하더라도 믿고 따라 주십시오. 자, 한대건은 그만큼 이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적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상과 상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 하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초특급 다바가 승부처가 상경주였는데 적중했으면 좋겠다. 자, 4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리 1400m 12마리 앞에 출전했어요.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레츠런파크 부경 3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8번 상경주 2017년도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부산경마의 다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10번만 원희레이스. 이 마필은 언제든지 항구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경주 관심 가질 수 있겠고요. 시모 세븐파티라는 마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었는데 조교도 마방에 사는 마필이고 기술가는 조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충분히 마필의 능력을 믿고 변화를 믿고 다바가 메인 승부처에 들어가겠습니다. 별도를 놓고 원희레이스 12번 10번 수입니다. 바깥쪽 12번 세븐 파티 한쪽 10번 원희레이스 12번 10번 얼토당토하는 마필도 있고요. 제가 노려봤던 마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부 경주에서 충막감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했던 마필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지없이 깨졌고 저는 그 걸음이 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걸음이 더 보일 수 있고 전력을 좀 숨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경주의 편성을 보면. 하지만 굉장히 쉬운 것에 비해서는 함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 함정을 잘 이겨내면은 그냥 똥 밟은 줄 알고 함정에 푹 빠졌는데 그 안에 황금 있는 거야. 안에 황금이 있고 막 여자들 빨개 벗고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황금 같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대건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이 그만큼 이번 경주에 드린 공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능력만하고 다 능력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성을 만난 마필에게 깨질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그건 능력만하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능력을 가진 마필 그리고 편성을 만난 마필 이런 마필들 제대로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의 3세 마필들, 부산의 또 3세 마필들 다 내려가서 상금이 2억 8천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큰 경주입니다, 이게. 누구나 한번 꿀과 같은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경주라고 할 수 있죠. 아직은 어리죠. 어린 마필들 1600m 갖다 놓고 이제 2000m 뛰어야 되는데 그건 더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성장 가능성이 워낙에 높고 또
1600m라는 경주 거리까지 다 경험을 섭렵을 했던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마필들 치고는 혹상한 것에 비해서는 걸음 자체가 더 인정을 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바로 부산의 대표 마필인 이번마 대오시대, 그리고 서울의 대표 마필인 10번마 파이널 보스입니다. 파이널 보스는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 정도 뛸 줄을 몰랐다, 뭐 어쩐다, 뭐 얘기가 참 많았던 마필인데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죠. 진짜 강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 마필들까지도 모조리 깨부시면서 작년 브리더스컵에서 우승을 거머쥘 정도로 능력을 보여줬고요. 지난번 1800m에서도 역시나 시종 여유를 보였고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발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부산경마의 원정을 가서 이 마필이 우승을 하는 정말 오래간만에 서울경마장의 마필이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까지 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능력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10번마 파이널 보스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보고 있고요. 이번마 대오시대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잠깐 삐끗했어요. 1800m에서 2차를 하면서 삐끗했는데 역시나 뭐 거리를 저금하고 나니까 역시나 일치월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보여줄 걸음이 훨씬 더 많은 마필 대오시다 역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무한열정이 게이트 1번에서 선행을 성공할 수 있겠다? 선행만은 아니죠. 따라가는 전개가 성공이 가능하고 이 내측으로 기댐이 좀 심했던 마필인데 그게 좀 악벽이 교정이 되면서 걸음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수가 좀 안정감이 있으니까 핫토시 기술에서 최적의 전개가 보장이 된 만큼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3번 태양의 전설은 최근 3연승을 구가하고 있지만 선행을 갔을 때의 경주력을 아직까지는 평가받고 있죠. 선행을 실패했을 경우도 경우의 수를 둬야 되기 때문에 발전 상당히 빠르죠. 부산의 마필이 빠르다는 점에서 3번 마필을 지우겠고요. 3번 1, 2 스타도 안 되고 원더월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19조에서 두 마리 마필을 동반 추천시켰는데 뭐 아메리칸 파워 원더월은 선두권에서 경주를 펼치는 마필이고 아메리칸 파워는 추위권에서 경주를 펼치는 마필이다 보니까 경주의 양동작전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난번에 1800m 선행을 나서고 52kg의 중량에서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리 하만시라 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6번은 아이스마리는 암말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암말로 출사표를 던진 건데 55kg의 중량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필은 57kg지만 하지만 이 마필도 걸음은 인정은 되지만 선행을 가서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순말들과의 싸움에서 맹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7번은 안 되고요. 8번 라이언녹. 워낙에 유명한 마필이죠. 데뷔한 이후에 뭐 3연승을 구가하고 있고 서울의 대표마라고 할 수 있는 뭐 14조의 대표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트리플 라인의 동생입니다. 트리플 라인의 순말 동생. 블랙 사파이어가 트리플 라인의 동생이고 암말이지만 이 마필이 순말이라고 해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뭐 데뷔 전부터 두 번째 경주까지는 뭐 그렇게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성 잘 만나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 1700m 뭐 억지로 선행 성공을 시키고 직선은 대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문세영 기수가 왜 이걸 갖다가 자꾸 채찍을 대고 밀어주는지, 걸음은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걸음을 한번 재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는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마필이고 서울의 대표마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도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뛸 수 있는 걸음이 있는데 이 강자팀에서 과연 이거 걸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전 좀 의심이 좀 되는 마필입니다. 아메리칸 파워는 그에 반해서는 검증이 된 마필이죠. 지난번에 양키즈린과의 경주에서 졸전이었지만 얘는 제가 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스스로 좀 경주를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600m 선두였던 것이 팬이 아닐까. 이 마필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버 로얄루비 역시 물론 강자팀의 경험은 없죠. 하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강단을 보면 억지로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끝걸음이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배당이 나온다면 실버 쪽에서 나올 소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는요. 모처럼 만에 서울의 대표마 10번마 파이널 보스의 우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0번 놓고 2번마 대오시대 물론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1번마 무한열정, 9번마 아메리칸 파워, 11번마 로얄루비 이러한 나피들은 10번을 놓고 한번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놓고 2번 막권 그리고 10번 놓고 1번, 9번, 11번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모처럼 만에 1등급의 1200m 경주거리. 오랜만에 보죠? 예. 좀 다시 한번 이제 장거리 경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2017년도에 장거리 경주를 많이 편성을 했는데 1200m도 짰어요. 레이팅 점수가 높아서 11번 오르세가 60kg의 중량을 부여받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의 중량이 한껏 나아졌죠. 이건 뭐 오르세 보고 갖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의미가 없죠. 오르세는 60kg 달고서는 솔직히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니까. 거기에 반해서 부담 중량이 내려간 마필
2번마 타피 포인트라든가 3번마 통일시대. 이 통일시대 입장에서는 더욱더 좋아졌죠. 3.5kg. 또 순발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변상을 만났고 5번 인디언스타를 보내놓고 따라갈 수도 있고 부담력이 가벼우니까 지가 선행을 가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인디언스타가 원체 빠르니까 선입권 전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담량 3.5kg의 중량에 1200m라고 한다면 통일시대의 경쟁력은 분명히 빛을 발할 겁니다. 3번 마피를 놓고 하겠고요. 2번마 타피 포인트는 감량은 있지만 뭔가 선입권에 따라가서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자꾸 덜미가 잡히니까 과신할 수 있는 마피는 아닙니다. 5번 인디언스타도 지난번 1400m 선행 가갖고 무기력했는데 1200m에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이죠. 그래서 조인공 기수의 등짝이라고 한다면 무시할 수 없겠고 트리플 파이브는 승급한 이후에 약간 기복을 보이니까는 뭐 좀 쉬었어요. 별다른 질병은 없고. 근데 공백기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죠. 마이너스 51kg의 중량이라는 게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 선행을 간다는 부분이 5번 인디언스타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마신할 수는 없겠고 에이스 첨보는 안 되죠. 10번 모닝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대비 마이너스 5.5kg 너무나도 좋죠. 대가리 마필로까지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자기의 오르스 덕분입니다. 감량 혜택 받은 거. 모닝대로 입장에서 거리가 짧다고 해서 이 마필이 승부를 아낄 만한 이유가 없죠. 선입권 전개가 되는 마필이에요. 발주가 느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마필들은 뭐 눈에 들어온 마필 없고. 부당마 6경주는 저는 3번 통일시대를 놓고 하겠습니다. 3번 통일시대를 놓고 10번 모닝대로 일단 원틀 맞건 3번 놓고 10번 맞건이 원틀이고 선행을 나가서 버틸 수 있는 5번 인디언스타라든가 아니면 2번 타피 포인트 이런 마필들은 방어 맞건 정도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3번 놓고 10번 3번 놓고 10번 3번 놓고 10번 단통 맞건이고요. 3번을 놓고 2번과 5번 두 마리 마필만 방어하면서 부산경마 6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부산경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부산경마의 승부처 3경주와 4경주고요. 지난주에 다바가 메인 승부처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산경마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경마 한대건이었습니다.